내게 정말 여유가 있던 때는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여유와 분주함의 차이조차 모르던 어린 나이 때도 아니고 중학생 시절 한 달간의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도 아니고 학창시절 항상 고대하던 방학 기간도 아니었다. 바로 말년휴가를 나와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 막 앉게 되었을 때였다. 때는 수많은 부부가 평생을 약속한다는 5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이내 마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식장 문을 열고 나서는 부부처럼 두근거리기도 하고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가득하였다. 그땐 몰랐다. 군 제대 후 인생이란 또 다른 전쟁터를 맞이하게 될 줄은. 철책앞 고립된 양구의 어느 산기슭보다 더 답답하고 정신없는 일상이 도래할 줄은. 우리는 항상 바쁘고 분주하며 모든 것이 빨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다. 신호등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뀐 후 캥거루처럼 재빨리 뛰지 않을 때면 성난 클락션이 곧이어 울려대고 식사 시간이 되면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지 재빨리 밥그릇을 비운다. 한국인의 식사 속도는 10분 이내인 사람이 53%다.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10%에 불과한다. 이는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얼마 전 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았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의대 진학반이 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이미 고3 과정의 진도를 마치고 복습하는 학생도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한 번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별똥별과 같은 때에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을 여러 공식과 개념들로 빼곡히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 빠름이라는 것이 어느새 자랑의 수단까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빠름을 자랑하는 영상들을 볼 때면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로써 겨우 얻게 된 안개 같은 자부심을 우리는 아주 잠깐 즐거워한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우리는 곧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누군가에 의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한다. 왜 그럴까? 빠르면 좋지 않은가? 빠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조차도 모든 면에서 느린 것보다 빠른 것을 극도로 선호한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빠름이 아니었다. 괄호 안에 숨어있는 남들보다였다.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정답 없는 숙제를 내어준다. 비교 대상이 우리보다 나을 때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게 열등감을, 심하면 자괴감까지 안겨주게 되고, 반대로 우리보다 낫다고 여겨진다면 순간적인 우월감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뒤 우리도 모르는 새 거만함과 교만함이라는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양분을 먹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나며 잎사귀가 풍성히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비교하게 된다면 모든 경우에 열등감 혹은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남들보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지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외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더 집중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들은 남들보다 스스로 단단한 내면을 소유하게 되었고, 꼭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공을 구성하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이 아닌 스스로가 어제보다 더 발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취감이어야 한다. 성공의 그릇된 지표가 수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성공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 게임이란 것이다. 이는 0.1%의 부자들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들과의 비교를 멈추지 않는다면 99.9%의 사람들은 항상 불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달한다. 괜히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니다.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에만 집중하고 시간을 쏟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비교에서 야기되는 불행한 감정들로 자신을 어지럽힐 뿐이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 불안, 불행, 스스로가 타인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만, 거만, 이를 통해 더욱 몸집을 불리는 비교의식,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이다.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가 속한 분야에서든 인격적인 부분에서든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이를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이 과정에서 매일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매일 경험할 때 기존에 갈망하던 성공이 아닌 참으로 순간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종국에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았으니 이를 토대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자. 근데 이게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항상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돌려 천근 같은 눈꺼풀을 겨우 뜨고 마음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캄캄한 안개로 가득하다. 이곳에는 이전에 보고 들었던 드라마, 예능, 그리고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도저히 그치지가 않는다. 자세히 보니 앞서 이야기한 남들보다를 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봤던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에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돈 많고 멋진 연예인들의 상위 0.1%의 삶은 훌륭하고 럭셔리하게,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마저도 마치 천재지변이나 일어난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쾅쾅 비추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시끄럽고 정신없는 우리 내면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 보는 것이다. 보지 않고 이를 멀리함으로써 내면을 뒤덮고 있던 캄캄한 안개가 서서히 거칠 것이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핸드폰 화면을 끄자마자 안절부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지금껏 짜고 매운 음식만 먹었는데 갑자기 심심한 건강식이나 샐러드만으로 만족이 되겠는가?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겨우 다잡은 마음을 뒤로하고 불이 나게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켜기 바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고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절대 이 때문에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중단하기보단 하기 전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즉,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켜기 전에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어보자. 그리고 딱 10초만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보자. 단 10초다. 자, 어떤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가? 아니면 해볼만 하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없이 해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첫발을 뗀 것이다. 항상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왔다. 이것을 끊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분명 얼마 가지 않아 억눌렸던 마음이 터져나올 것이고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평소 보고 듣던 영상과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보자. 앙상하게 비어있는 나뭇가지와 그 사이로 비치는 노을진 햇빛을, 푸른색 하늘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깨고 각성하기 위해 들이붓던 커피도 향긋한 커피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자신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가끔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바타를 처음 보던 때가 아니라 때는 15살, 모두가 떠난 교정에 혼자 남아 저 멀리 건물 너머로 천천히 지는 붉은 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그 순간이 너무 좋아 폴더폰으로 사진을 찍어 꽤나 오래 핸드폰 배경으로 지정해 놓았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자극적으로 변해만 가는데 우리 안은 공허함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조회수와 시청률이다. 우리의 마음이 캄캄한 안개로 뒤덮이는 것에 대해선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은가? 바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한 번에 전부 뚝 하고 끊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우리 각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언제부터 여유가 없었는지, 여유가 필요한지조차 잊어버린 우리 모두가 자신을 찾는 여정의 힘찬 첫발을 떼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친다.